자, 눌렀습니다. 8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사막곰 집단 지성의 이 좌측 상단에 있는 사막여우 사선생이고, 오늘 좀 이제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굉장히 좀 이제 주식에 있어서 매매, 트레이딩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전문가, 그렇게 이제 자칭.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곰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오시는 길은 좀 편안하셨고요. 예, 편안은 하셨는데 제가 선생님 때문에 오늘 네패스를 한 5만원 정도 손절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도대체 뭐 반도체가 얼마 전 영상에 뭐 3600을 코스피가 가는데 견인하는 게 이제 반도체라면서요. 근데 오늘 하이닉스 어떻게 됐죠? 제가 그랬습니까? JP 모건 형님들하고 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뭐예요? 좀 연줄이 좀 있다면서요? 아니, 지금 겨우 일주일 지났어요, 선생님. 아니, JP 모건 쪽에서 엄청나게 매도 리포트를 지금 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이닉스 그냥.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좀 그걸 봐야겠죠? 저희 매매 흔적이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저희가 이제 정상의 자리에 갔을 때 굉장히 당당하게 요건가요? 요거죠. 저희가 이제 손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대화가 굉장히 많아서. 자, 보겠습니다. 이제 수익률.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원금이 제가 이제 200만 원이었는데 요거 이제 이하로 지금 내려와 버리는 그런 참담한 현장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1.47%, 평가손익 2만 원. 오늘 이제 우리 그 곰 선생님의 강력 추천 종목 네패스를 손절함으로써 마이너스 5만 8천 원으로 지금 깎여 있는 상태고요. 오늘 신규로 우리 곰 선생님 강력 추천주 디오라는 종목, 이거 의료기기 관련 맞나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예, 의료기기가 요즘 핫한데 굉장히 좀 끝물을 잡으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뭐 선생님이 고르셨으니까 뭐 좀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한번 들어보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어차피 디오는 네. 내일이나 모레 뺄 거예요. 그래요. 그럼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해보는 걸로 하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대북주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제 지난 영상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특별히 좀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굉장히 좀 부러워하시는 전혀요. 플러스 6%의 수익률. 제목 오늘 이겁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신고가 돌파, 이대로 홀딩 해야 되는가. 자, 제 의견은 이제 2025년까지 홀딩을 하겠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전초에 불과하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선생님 의견은 좀 어떻죠? 제가 이제 대충 예상컨대 제발 풀매도. 왜냐면 이제 배가 아프다, 자기 픽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 좀 의견은 제 어떠십니까? 픽이, 예, 일단 제가 저의 고견을 한번 제 스스로 한번 고견이라고 표현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견이 확실한 그 높을 고자가 맞습니까? 예, 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솔첨이라고 하면은 제가 일단 5만원대 잡아서 네. 2% 먹고 한번 빠지고, 예. 그리고 6만원 초반대 잡아가지고 3% 좀 안 되게 먹고 빠졌다. 지금 7만 원인데요. 예, 그래서 배가 아픈 거지, 뭐 제 픽이 아니라서 배가 아픈 건 아닙니다. 배가 아픈 건 실제로 맞고요. 예. 일단 저는 뭐 이제 풀매도네 뭐네 이런 의견은 네. 저는 전혀 내비치지 않습니다. 왜요? 풀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 하나, 뭐죠? 사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사서 네. 수익을 엄청나게 보고 있다. 이것 때문에 배 아파서 풀매도인 거지. 예. 뭐 이제 솔첨의 미래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일단 뭐 당연히 지금 이제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의는 한다. 다만 선생님 계좌가 배가 아플 뿐. 네, 오늘 고견, 좋은 의견 잘 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북주를 왜 샀을까 한스러울 정도로 지금 포트폴리오에 대한 그런 비중이 좀 아쉽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의견이고, 두 번째는 이게 다 곰 선생 때문이다 라는 게 이제 제가 좀 이제 장난스럽게 좀 적어봤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제가 오늘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들 좀 보기 편하게 볼게요. 아무래도 우리 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분석 같은 거 굉장히 좀 하찮게 여기시기 때문에 제가 좀 대신 좀 정리를 그쵸. 해봤습니다. 자, 먼저 투자 포인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Electrification이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어를? 글쎄요. 전동화다. 전기화. 전동화, 예, 뭐 그래.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큰 틀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솔첨이라는 회사의 이제 단일 기업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매매 판단이 굉장히 좀 흐려질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항상 이 큰 에너지, 국제 정세를 보고 어떤 종목을 정할지 이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위에서부터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우리 그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미국에서는
기업에서는 2030년까지 신차 절반을 전기차로 바꿀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그거는? 그건 알죠, 당연히. 예, 알고 계셨다고 주장하시는데 아마 모르지 않았을까. 어쨌든 이제 우리 그 바이든 선생님께서 전기차를 타고 굉장히 즐겁게 웃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다 이제 정치 섞여 있는 거죠. 우리 바이든 선생님께서는 전기, 하이브리드, 수소 연료 전지 해가지고 이제 2030년까지 모든 내연기관차를 몰아내고 50%까지 비중을 맞추려고 그렇게 이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절대적으로 이런 2차 전지 섹터의 흐름은 끝물이라는 게 올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좀 이제 바이든 정부가 시작이기 때문에 끝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이제 그 주둥 그 입을 강력하게 좀 쳐야 됩니다. 끝물은 올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그리고 자, 두 번째, 수많은 섹터 중에 현 시점 2차 전지만큼의 성장성이 높은 CAGR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요걸 이제 보이는 산업은 전무후무하다. 앞으로도 없고 예전에도 없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제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기업들이 GM, 포드, 스텔란티스라는 그런 빅3들이 동참한다고 이미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뭐 50%를 맞춰야 된다 그런 건 아닌데 대세의 흐름에 빠지기는 쉽지가 않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뭡니까? 대세의 흐름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다면 이제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 섹터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큰 금맥의 물줄기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버스를 탄다고 하죠. 반면에 좀 약간 리스크도 좀 있는 건데 목표치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일부 이제 곰 선생님 같은 분들이 이제 회의론도 좀 존재하긴 한다. 그 부분이 좀 이제 좀 대세적인 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개별 종목에서 이제 솔루스 첨단소에 제가 좀 관심 있는 게 이제 SKC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랑 좀 이제 좀 비교를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에 들어보셨죠? 이거는 어떤 회사인지. 뭐 매매는 아까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매매는 근데 열심히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시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는데 말 안 합니다. 그럼 제가 말할 기회 드릴 테니까 발언권 한번 얻고 말씀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설명을 편하게. 자, 이 회사는 동박이라는 걸 만듭니다. 동박이라는 거를 좀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동으로 만든 얇은 박이에요. 2차 전지 배터리는 음극재, 양극재, 전해질, 분리막. 여기 이제 그림이 나와 있죠.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 요렇게 이제 핵심 부품들로 나눠지는, 여기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음극재를 덮어주는 게 바로 동박이다. 이 동박은 전고체 배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전해질로서 2차 전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이제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가 되지 않는 한 동박은 반드시 필요한 필수제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절대로 끊길 수가 없다. 당분간은. 그게 이제 제 판단이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고체 배터리로 변하면 동박은 그럼 이제 없어지냐?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 상용화되기 전까지의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았어요. 최소 10년은 걸린다라고 보는 게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실제로 전고체 배터리에도 동박은 들어간다. 그러나 이제 점차 줄어들긴 하겠지만 점유율은, 아직까지는 그런 걱정을 하들 말아라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제 의견은 아닙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제 경쟁사로는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SKC 요런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십니까? 이 표가 간단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예,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고, SKC 그러니까 SK 넥슬리스는 지금 아시다시피 SK 이노베이션 쪽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LG 이노베이션하고, 그러니까 이제 LG 화학에 분사된 회사죠. LG 이노베이션하고 같이 LG 이노베이션 맞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지금 동박을 생산하고 있다. 자, 시총으로 보면은 가장 낮은 게 이제 지금 솔첨입니다. 1조 7천억 정도 되고, SKC 6조, 일진 머티리얼즈 한 3조 정도 되는 이렇게 이제 비중이 나눠져 있어요.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매출은 높은 편이 아니나 제가 이제 성장성을 좀 파악을 해보니까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중에 하나가 솔첨이고, 이 셋 중에는 앞으로 성장성이 저는 솔첨에 가장 있지 않나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존 전지박의 생산 기술은 이제 솔첨에 있긴 있었는데 공장이 그동안 없었어요. 이걸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었는데 요번에 이 두산 투자로 해가지고 생산 공장은 이미 완료를 했고, 작년 4분기부터 해가지고 매출이 실질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굉장히 좀 작지만 앞으로 커갈 거라는 게 이제 성장 스토리가 좀 있는 거죠. 두산이 이제 예전에 그 두산그룹에서, 이게 예전에 그 뭐였죠? 두산 뭐였습니까 이거?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원래 이름이 솔첨이 아니고 뭐였죠 이게? 두산 뭐였는데? 두산 솔루스였나? 두산 솔루스였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 두산 솔루스였는데 그룹 경영난 요거 이제 한번 눈물을 머금고 그래가지고 스카이레이크라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갖다가 이제 팔려버렸다. 굉장히 좀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두산그룹의 아픈 손가락 같은 거죠. 아픈 손가락은 좀 다른 의미인가? 어쨌든 저희 나중에 이제 사마꼼 펀드도 나중에 발전을 해가지고 요런 좀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들을 좀 이제 인수하는 그런 날까지 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는 좀 그런 목표를 좀 갖고 있는데.
아, 그게 제 생각에는 아난티가 금강산 가는 것보다 약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아예 충분히 아난티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지금 사모펀드 운영사에 팔려버려가지고 솔첨이라는 이름으로 사명이 변경됐습니다. 배터리 전지박은 높은 기술적 진입 장벽이 있어요. 아무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이제 넓고 얇게 구겨짐이 없어요. 울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들어가도 이 수백 미터의 동박을 폐기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 새 업체 말고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경쟁사가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좀 있어요. 이따가 제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사실상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후발주자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제 등에 업어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이 좀 가능한 상태예요. 솔첨이 예전에 이제 유상증자 참여를 했고요. 575억이면 굉장히 큰 규모죠. 유럽 지역에 이제 캐파를 확대를 할 건데 지금이 이제 70기가와트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155기가와트까지 2배 이상의 그런 캐파를 올려버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기가와트당 360톤의 이 전지박, 동박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냐 이게 LG의 계획에 따르면 연간 55,800톤이 필요하고 솔첨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00톤밖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없는데 25년까지는 이렇게 이제 무려 9배 정도 확대 예정인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2025년까지는 제가 볼때서 아닌 것 같고 2023년 정도에 이제 선반영으로 이제 주가가 폭등하지 않을까. 적어도 23년까지는 솔첨이라는 회사가 피크 아웃이 될 일이 없다라고 이제 전혀 없다. 예, 그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25년까지 유럽 공장 캐파를 공격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고 전기차를 이제 232만 대 분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량이라고 합니다. 요 155기가와트가.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이 내재화를 해가지고 동박을 버려버리면 어떡하냐? 솔첨이랑 안 놀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건 이제 그럴 일이 없는 게 LG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 핵심 소재를 내재화하기에도 지금 이제 바빠가지고 상대적으로 좀 이제 좀 싸발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동박까지 신경 쓸 그런 여력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분간은 적어도 이제 23년까지는 솔첨하고 같이 협력사에 의존해가지고 동맹을 강화한 상태로 같이 갈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돼요.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노베이션은 넥슬리스, SDI는 일진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제 LG는 우리 솔첨하고 같이 놀 예정이에요.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에 어떤 회사예요, 선생님? 자, 여기 보이시죠?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런 2021년 예상 점유율을 좀 보시면 전 세계 기준으로 이 CATL을 제외하고는 현재 전 세계 1위입니다. 맞죠? 예. 지금 졸리세요? 아니요? 지금 졸리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솔첨의 미래 생각하니까 지금 벌써 지금 정신적으로 혼란이 와가지고 일단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좀 집중해 주세요. 여태까지는 예. 졸릴 수 있었는데 이건 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5.6%, 이노베이션은 4.9%. 이게 굉장히 좀 적죠, 상대적으로. 이 LG에 비해서는. 그죠? 물론 이제 그쵸? 전 세계 기준으로 보면 적은 건 아닌데 이 3사 대비했을 땐 LG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다. 근데 시총을 한번 보세요. 시총. 자, SKC는 지금 시총이 6조고 일진 머티리얼즈는 3조입니다. 근데 이제 솔첨은 지금 1조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뭡니까? LG잖아요. 그럼 동박이 누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LG 아닙니까? 그쵸. 그러면? 당연히? 그쵸. 동박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지금 시총이 솔점이 제일 낮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성장 스토리상 이 세 업체 중에 가장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회사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저평가, 그러니까 그건 이제 솔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드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좀 이제 핵심 이 매수 포인트가 좀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하나 좀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강력한 21년도 하반기 섹터가 뭡니까? 섹터 중 하나 바로 메타버스죠. 그렇죠. 근데 이 솔첨이 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메타버스가 지금 묻어버렸어요. 메타버스를 실생활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 OLED 디스플레이 필수적 하드웨어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TV잖아요. TV 맞나요? 예. 네, 솔첨에서는 이렇게 이제 주로 LG 디스플레이 TV 공급망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OLED 공장 증설을 진행 중입니다. 뭐 이제 25년까지 3,600억이라고 하면 매출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마진율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매출 57%가 동박이고 나머지가 OLED 바이오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적지 않은 비중으로 이렇게 이제 매출 분포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알아두면은 충분히 메타버스의 이런 어떤 급물살에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좀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리스크가 좀 있어요. 뭐가 있냐? 바로 이제 이 사모펀드 이 스카이레이크가 나중에 엑시트 전략 요걸 이제 그 솔첨을 팔고 다른 데를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그쵸. 이 사모펀드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이 자산 운용을 통해 가지고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분명히 올 건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거 롯데 정밀화학에서 약 3,000억
원 정도를 솔첨에 투자한 이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신기하게도 롯데그룹에서 지금 양극재용 알루미늄 그리고 분리막 이런 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롯데도 2차 전지에 조금씩 이렇게 이제 좀 발을 들여놓고 싶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먼 미래에는 혹시나 이제 롯데그룹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게 제 예상 중에 또 하나가 또 있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좀 CAGR이라고 하는 그 연평균 성장성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거는 이제 솔첨에서 퍼온 거고요. 2021년에는 한 요 정도인데 나중에는 한 21%. 요거 이제 산업에 대한 그런 성장성이고, 자 이제 나중에 우리 그 매출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솔첨이 나중에 이 CAGR이 51%까지 성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23년 적어도 요 정도까지는 피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도둑마리를 그냥. 예, 그렇죠. 피크아웃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이제 좀 요렇게 좀 봤습니다, 선생님. 좀 어떠십니까? 좀 보시니까. 일단 저는 뭐 이제 기업 분석을 제대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부러. 아시죠, 그거는? 아, 일부러, 예, 뭐 알고는 있습니다. 기업 분석을 제대로 해서 수익을 볼 거면 다 부자 돼야지. 전 주식은 멘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제가 솔첨에 대해서는 뭐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다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수를 했던 거고, 언제 들어가야 될지가 그게 고민인데 지금은 뭐 이제 맨날 신고가를 돌파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괜찮은지 그런 게 저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저라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투자에 참고를 하실 때 지금 당장 물방 때리셔라.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이제 사 선생님이 같은 이제 차트충들한테는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가 좀 차트를 기준으로 그런 좀 설명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추가 설명을 좀 첨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지금 전고점을 이렇게 뚫어버렸는데, 전고점이 아니고 이제 신고가를 오늘 돌파해서 무려 지금 시간으로 73,300원입니다. 내일 이제 조금 더 갭을 띄우면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이걸 지금 사도 되냐 라는 말씀이세요. 자,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야, 너무 높아요. 그죠? 이게 너무 높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월봉으로 봤을 때. 근데 저희가 지금 가장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죠. 한 37,000원에서 4만원 정도 수준. 요 정도가 가장 이제 이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의 가장 많은 그런 이제 포인트가 되겠는데, 이 기준으로 10배입니다. 여기서 37만원을 가야만 이 솔첨의 성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이거는 좀 선생님 제가 볼 때는 제가 좀 먼 미래에 얘기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3% 먹고 나오니까 아마 저는 한 7만 500원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지 말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쫄보니까 소녀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나이 테스트를 매번 실패하긴 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 그렇죠. 그게 제 마지막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호히 좀 설명드릴게요. 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7만 200원이면 팔 수도 있습니다. 무서워서.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솔첨의 성장성은 23년까지는 적어도 피크아웃이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제 앞에 당장 데려오세요. 아주 그냥 좀. 그럼 만약에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그럼 좀 그건 좀 얘기가 다르죠, 선생님. 그런 금융위기가 그렇죠, 나오고,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전혀 얘기가 다른 문제입니다. 개별 종목하고는 좀 다른 문제고, 시장에 대해서는 좀 이제, 근데 좀 전 시장의 현 상황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보기 때문에. 왜냐면 오늘 아무래도 이제 환율이 엄청 급등을 하면서 좀 반도체가 쭉 빠졌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 사람들이. 반도체가 아니라 다른 좀 괜찮은 종목이 뭐고, 괜찮은 산업이 뭐고, 섹터가 뭔가,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여기서 좀 괜찮은 섹터가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대북주 테마, mRNA, 메타버스, 한 요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앞으로도 계속 강력할 만한 그런 이제 섹터는 2차 전지 중에 이제 배터리 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소재주, 가장 저평가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솔첨이다. 아직 2조밖에 안 됩니다. 오늘 좀 급등해가지고 아까 제가 자료 대비해가지고 좀 이제 좀 시차를 좀 보이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갈 수밖에 없다. 일단 이쯤에서 저희 그거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거요? 뭐 투자의 판단이 본인에게 있으며. 그렇죠. 그거는 뭐 근데 이제 이 사막곰 정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 다 지성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를 뭐 니 때문에 야 임마 니가 뭐 연평균 성장률이 어쩌고 해가지고 7만 700원에 샀는데 지금 최고점이다. 너 책임져라. 이럴 분은 제가 봤을 때 없습니다. 그건 좀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걸 바로 이제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이제 좀 뭐랄까요, 좀 염려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런 정보를 좀 전달할 뿐이지 이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로 사용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그 판단은 선생님 본인이 내리신 거다. 그걸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뭐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 있네요. 뭐 4글자짜리.
뭔데요? 내로남불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 내로남불. 내가 모르는 그쵸. 로맨스. 뭐 알고는 있죠. 지금 마우스 커서를 예. 왼쪽으로 좀 많이 움직이시고 네. 거기서 오른쪽으로 움직이세요. 오른쪽으로. 네. 좀 더 오른쪽, 좀 더 오른쪽. 거기서 멈추세요. 거기 보이세요? 아, 예, 여기 있네요. 네, 투자의 판단은 항상 본인에게 있다. 아, 근데 저는 좀 기분이 좀 나쁠 때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탓을 안 할 수가 없다. 예, 어쨌든 오늘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시간이 오늘 좀 제한적이라 솔첨에 대해서 좀 너무나 또 빠르게 속사포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제가 설명드린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좀 솔첨은 매력적인 회사는 분명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너무 이제 고점에 매수하려고 하시진 말고 적당히 눌렸을 때 좀 이제 접근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이라고 보기에는 좀 괜찮게 본다라고 좀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벌써 마무리인가요? 아, 그렇습니다. 뭐 불만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뭐 준비된 자료 더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아, 오늘 사실 ST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싶어요, 사실. 물론 솔첨도 더 있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많이 축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ST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최대 비중으로 갖고 있고 해서 여기서 너무 속사포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좀 죄송스럽다. 그래가지고 다음에 한번 시간을 더 내가지고 ST팜 또 집중 조명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내일 한번 이제 어떨까요? 저도 ST팜의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좀 무서우신가요? ST팜에 대해서? 아, 저는 너무 지금 행복해요, 지금. 행복하십니까? 오늘 좀 다행히 보합권에 좀 마무리 했더라고요. 아까 이거 떨었을 때 저한테 엄청 뭐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떨어질 때 뭐라고 안 하고 이제 살짝 반등 나왔을 때 살짝 흥분하긴 했죠. 그렇죠. 한 요 정도 왔을 때 선생님 뭐 팔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한테 막 전화하고 난리 났었죠. 어쨌든 일단 그 얘기는 뭐 다음에 하는 걸로 하시고. 네, 제가 봤을 때 오늘 지금 솔첨 고견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박스권 이제 뚫어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갈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정보 좀 그거 좀 당연히 기울기 되면 좀 더 가파르게 좀 해주세요. 가파르게 한 요렇게 보시나요? 그러면 조금만 더 가파르게. 요렇게 말씀인가요? 예, 그 정도 마음에 드네요. 아, 예. 저는 뭐 이 기울기에는 동의하진 않습니다만 결국엔 저 자리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